오랜만에 어느 작가로부터 연락을 받았다. 6개월 만에 만난 그는 알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모습이 바뀌어 있었다. 예전에 일했던 사람이 이렇게 변해 있었다. 단순히 살만 빠진 것이 아니었다. 눈빛이 달라져 있었다. 몇 년 전 그의 책 하버드 상위 1%의 비밀이 종합 1위를 달성했을 때도 이보다는 약한 눈빛이었다. 작가는 3,000원짜리 레이저를 건네며 이야기 하나가 자신을 바꾸었다고 말했다. 천장에 레이저를 쏘며 작가는 그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다. R은 히트곡을 2시간 연달아 부른 가수처럼 가쁜 숨을 몰아쉬었다. 이렇게 뭔가를 팔아본 적이 없었는데 이런 게 진심을 파는 거였어. 심장은 두근거리고 그의 모든 혈관이 새롭게 뛰는 느낌이었다. 앞에 앉아있는 M이 흐릿하게 보일 정도였다. 52세 믹서기 판매원 R은 자신과 동갑인 M의 가게가 특별한 것을 느끼고 있었다. 이봐 M, 지금 이 손님들을 왜 이곳에서만 봤나? 이 가게를 우리 그대로 복사해보세. 자네 가게는 정말 매력투성이라네. 미국에는 50개의 주가 있지. 그 말은 우리의 매출도 50배가 오를 수 있다는 소리지. 그동안 10만 달러를 벌었다면 500만 달러가 될 수 있다는 소리라네. M도 확장을 생각해보지 않은 거 아니었다. 하지만 더 큰 세상을 보려고 하면 세상은 항상 알 수 없는 무언가로 강하게 자신을 짓눌렀다. 50대가 되어서야 세상은 잔잔해졌고 이제서야 먹고 살만해졌다. 이보게 알, 내가 버는 10만 달러 그렇게 함부로 말할 게 아니네. 6살 때부터 찢어지던 가난을 겪은 내가 겨우 이뤄낸 사업이라네. 나는 인생을 나름대로 즐기고 있다네. 내가 딱 그려왔던 삶, 어렸을 때부터 딱 그려왔던 그 삶 말이세. M은 움직일 생각이 없어 보였지만 R은 포기하고 싶지 않았다. 30년간 수천 곳의 매장을 둘러보았지만 그 중에 단 하나를 꼽으라면 M의 매장이었다. 아니, 수천 곳을 봤기 때문에 그 가치를 알 수 있다. 가게를 15센트로 보는 사람과 15억 달러로 보는 사람의 눈썰미는 다르다. 15센트는 메뉴판에 쓰인 금액이었고 15억 달러는 전국에서 얻을 매출이었다. 인생에서 이렇게 확신이 든 것은 처음이었다. 왜 M은 성공이 시작되기 직전까지 와서 딱 멈추려고 할까? 오히려 M조차도 몰랐던 기회가 아닐까? 꿈이라는 게 원래 그렇다. 남들이 15센트짜리로 볼 때에도 15억 달러로 보게 만든다. R이 M의 가게에서 나올 때 그의 가방에는 계약서가 들어있었다. 전 재산을 걸고 사온 매장 운영 계약서였다. 한 달 뒤 일리노이주에서는 특이한 한 남성의 행동이 유명해졌다. 제냐 정장을 입은 중년의 남자가 아침 6시부터 매장 앞에서 정성껏 빗질을 하고 있었다. CEO의 복장을 한 청소부, 수천 달러의 명품 옷을 입은 중년의 신사가 15센트짜리 메뉴를 파는 가게에서 고급 호텔 이상으로 매장 디테일에 정성을 다하고 있었다. 매장 곳곳에 어찌나 광을 냈던지 손님도 이 매장에 들어올 때는 자신의 옷 매무새를 다시 가다듬을 정도였다. 젊은 직원들도 이 신사의 태도에 전면될 수밖에 없었다. 작은 휴지도 바닥에 떨어지면 바로 쓰레기통에 들어가야 했다. R은 이 가게를 시그니처로 만들어서 미국 전역에 교회 십자가처럼 퍼져나가는 상상을 했다. 물론 이 대담한 상상은 R의 눈동자 속에만 상영되던 비밀스러운 것들이었다. 하지만 내면에서 나오는 빛은 반드시 밖으로 퍼져나가게 되어 있다. R의 외면은 50대였지만 내면에는 25살보다 더 에너지가 넘쳐났다. R이 보고 있는 건 바깥에서 들어오는 빛이 아니라 내면에서 나오는 빛이었다. 사람을 바꾸는 비밀은 단순하다. 바깥의 빛을 받아들이는 대신 내면의 빛에 따라 행동하는 것이다. 이런 R을 보고 감명받은 한 청년이 있었다. 청년은 명문대를 졸업하고 경력도 화려했지만 R이 보여주는 빛과 에너지에 반해 R에게 합류하였다. 둘은 완벽히 복제할 수 있는 햄버거 가게를 만들어냈다. 완전히 같은 메뉴판, 같은 가격, 백화점같이 깔끔한 분위기가 복제되어 전국에 깔리기 시작했다. 5년 후 100번째 매장을 오픈하던 날, R과 청년은 첫 번째 매장에 방문하며 이야기를 나누었다.
이 밤에 전광판에 몰려드는 곤충 떼를 보고 문득 우리와 비슷하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네. 무슨 말씀이실까요? 어떤 빛을 보고 그 빛의 황홀함을 이기지 못해 그 방향으로 끌려갈 수밖에 없는 느낌 말일세. R은 레이저를 꺼내며 말을 이어나갔다. 자네 혹시 레이저 빔의 원리를 아는가? 레이저는 양쪽에 거울을 두고 빛을 가둬버리는 것에서 시작하지. 그러면 만들어진 빛들이 무한대로 왔다 갔다 하다가 어느 순간 한계를 넘어설 때 바깥으로 툭 튀어나오기 시작하네. 그게 우리가 쓰는 레이저지. 한편 사람의 눈동자는 외부의 빛을 받아들이는 장치라네. 눈동자에서 빛을 굴절시켜 하나로 모은 뒤 상을 한번 반전시켜서 뇌로 보내지. 그런데 우리가 눈을 감고 무언가를 상상할 때 머릿속에 맺히는 이미지는 무엇일까? 그 이미지를 어떻게 볼 수 있고 그 이미지를 비추는 빛은 어디서 오는 것일까? 나는 머릿속의 빛이 레이저와 비슷하다고 생각하네. 내면의 빛이 간절해지면 어느 순간 한계를 넘어설 때 빗줄기가 바깥으로 툭 튀어나온다네. 나는 그것을 많이 경험해 봤네. 우리가 지금 100개의 매장을 만들고 있지만 나는 이미 이 지역에 100개의 매장이 생겨나는 걸 수천 번은 이곳을 오면서 머릿속으로 그려봤지. 내가 만나본 수많은 사업가 친구들도 이런 과정을 반드시 거쳤더군. 행여나 남들이 알았으면 남의 땅에서 뭔 망상이냐 했겠지만 나에게는 그게 레이저처럼 내 두뇌에서 눈동자를 지나 강하게 쏘던 빗줄기였다네. 작가는 이 이야기를 한 회장한테서 들었다고 했다. 눈치가 빠른 사람은 이미 알았겠지만 R은 레이 크록으로 맥도날드를 전세계 프랜차이즈로 만든 사람이었다. 그는 몇 년 뒤 전세계 10만 개의 매장을 만들었다. 맥도날드 형제가 100만 달러의 운영권을 넘긴 반면 레이 크록은 1000억 달러의 기업을 만든 것이다. 작가에게 이야기를 해준 회장은 이런 말을 덧붙였다. 이 세상 모든 물체는 낮은 에너지 상태, 안정된 상태를 유지하려고 해요. 공을 위로 던져도 결국 바닥으로 떨어지는 것처럼요. 우리가 보는 빛도 약간 들뜬 원자가 안정된 상태로 떨어지면서 에너지를 뱉으며 나오는 것이죠. 그리고 인간도 낮은 에너지 상태를 유지하려고 합니다. 작심삼일이란 말처럼 우리는 잠깐 무언가를 해보려 하다가 금방 식어버려서 일상으로 돌아오곤 합니다. 그렇게 몇 번 반복하면 날만 들고 이룬 건 없게 됩니다. 저도 한때 그랬고요. 그런데 이 3,000원짜리 레이저에 전력을 공급하면 이 안에 있는 수십 조의 원자들이 불안정한 상태가 됩니다. 원자들은 이 에너지를 뱉고 안전된 상태로 내려오고 싶지만 여기에 거울을 설치하면 에너지가 오히려 증폭됩니다. 빗줄기가 2배로 계속 복사되죠. 작은 빗줄기 하나로 시작한 게 2줄기, 4줄기, 8, 16, 32, 1024, 2048, 4096 결국 수천억 개의 빗줄기가 되면서 막강한 힘을 가진 레이저가 됩니다. 달까지 갈 수 있는 빛이 만들어지는 거죠. 참 재미있지 않나요? 거대한 무언가를 만들기 위해서는 반드시 불안정해야 해요. 안전된 상태는 편안할지 몰라도 더 이상 빛을 내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죽어버린 상태와 다를 바 없죠. 보통 사람들은 내면의 빛이 1개에서 2개, 2개에서 4개로 넘어가는 궤도에서 불안정함을 견디지 못하고 에너지를 뱉어버립니다. 약간의 빛에 안주합니다. 마치 M처럼요. 반면 불안정한 것을 받아들이고 그 불안정함 속에서 에너지를 2배로, 4배로, 8배로 늘려가는 사람이 있어요. 내면에 그 어떤 영상기보다 강렬한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사람들이죠. 그 이미지를 누구보다 확신을 가지고 밀어붙입니다. R처럼요. 그런 사람의 눈빛이 다른 이유는 내면의 빛이 밖으로 흘러나오기 때문입니다. 그 눈빛을 보고 에너지를 보고 주변 사람들이 그를 따르게 되죠. 외부가 아닌 내면에서 빛을 찾으세요. 초점이 명확한 이미지를 만드세요. 불안정함을 받아들이고 그 불안정함 속에서 에너지를 계속해서 배로 늘려보세요. 우리 내면의 빛이 레이저가 되어 저 멀리까지 다다를 겁니다. 불확실함과 불안정함으로
흔들리고 있었던 작가는 이 이야기를 듣고서 변하기 시작했다. 방치했던 몸을 바꾸기 시작했고 방치했던 목표를 다잡기 시작했다. 6개월 만에 회사를 운영하는 사업가가 되었으며 이야기를 책으로 엮어냈다. 그 책이 더 레이저이다. 작가는 끝으로 이런 말을 전했다. 불안정함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받아들일 때, 바깥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내면의 빛을 볼 때 변화가 시작됩니다. 책그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